당신은 혹시 지금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잘못된 것을 좇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억지로 닫힌 문을 열려고 애쓰는 동안 진짜 당신의 것이 멈춰서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믿겠어요? 칼 융은 진정한 것은 필사적인 투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조화를 요구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는 왜 당신의 것이 될 운명인 것이 당신이 아닌 누군가인 척하는 동안에는 절대 당신을 찾지 못하는지 알려줄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이 인식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인생에는 우리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마치 손으로 물을 쥐려는 것 같아요. 꼭 쥘수록 그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뿐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밀어붙이기 시작하죠. 억지로 만남을 만들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억지로 기회를 만들려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지칩니다. 하지만 노력과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우주는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지금 너는 인생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어. 진짜 당신의 것은 전쟁이 아닌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칼 융은 세상에는 시의적절한 일치, 즉 동시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내면의 나와 외부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 인생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조화가 깨졌을 때 모든 게 전쟁처럼 힘들어지죠.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노력은 불안에서 시작돼요.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만들어내는 노력 말이죠. 지금 달리지 않으면 잃을 거야 라는 불안. 하지만 진짜 당신의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당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이 말이 이미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말할 내용이 그동안 당신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인생의 많은 퍼즐 조각들을 맞춰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생이 주는 거절이 사실은 방향 전환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닫힌 문을 보며 실패했다, 버림받았다, 세상이 나를 외면했다고 느끼죠. 하지만 혹시 인생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거절한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아니오가 운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형태의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았던 어떤 관계가 몇 년 후 되돌아보니 당신을 망가뜨렸을 거란 걸 깨닫게 되는 경우, 오지 않았던 그 일자리가 결국 훨씬 더 큰 기회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줬던 경우, 아무 말 없이 멀어진 어떤 사람,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당신을 세워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문제는 자아는 모든 걸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자아는 상처 난 틈을 채우고 싶어 하고,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며, 과거의 아픔을 보상받고 싶어 해요. 정복과 박수갈채, 인정받기를 갈망하죠. 하지만 영혼은 조용합니다. 그건 서두르지 않아요. 알아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아가 원하는 것이 영혼이 필요한 것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좌절이라 부르는 순간들을 삶은 보호라 부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상실이라 해석한 순간은 어쩌면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과 더 잘 맞는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백 말이죠. 결국 삶은 절대 길을 잘못 들지 않아요. 다만 자아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일찍 받아들일수록 당신의 여정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정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당신이 끌어당기는 모든 것은 그 부재의 왜곡된 반영일 뿐이에요. 당신을 진짜로 보지 못하는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 끊임없이 가면을 써야 하는 환경들.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이 아닌 삶을 살기 시작하죠. 진짜 당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단지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낸 자아의 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조용하지만 잔인한 사이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바꾸려 애쓰고 남을 만족시키려 하고 적응하려 들죠. 억지로 웃고
싫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좋아 라고 하고 당신을 다치게 하는 초대를 받아들이고 숨막히는 말들을 삼킵니다. 그 모든 건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단 몇 순간이라도 내 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은 당신을 채워주지 못할 것들만 줍니다. 당신은 점점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가짜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건 그 모든 인정과 주목, 성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중심에서 벗어나 얻은 모든 것은 결국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단절은 잘못된 선택들을 낳습니다. 당신을 진짜로 보지 않는 사람들과 엮이는 건 어쩌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보는 걸 멈췄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소진시키는 일을 받아들이는 건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것이 아닌 목표에 매달리는 건 공허함을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성취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작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그리고 그렇게 좌절은 찾아옵니다. 조용히, 끊임없이, 깊숙이. 당신은 늘 달리고 있는 느낌이지만 제자리 걸음 같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무엇에서 멀어지는지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그립죠. 이런 불일치는 더 많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잘못된 길 위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어요. 유일한 길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자신과 단절된 채로 사는 삶은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니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해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간다면 당신의 진짜 삶은 도저히 당신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바깥 세상은 당신의 내면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절대 정렬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 당신이 끌어당기는 건 사랑, 성공, 삶의 목적의 왜곡된 버전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진짜로 채워줄 수 없어요.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은 절대 당신에게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지 못하니까요. 칼 융은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과정을 개별화라 불렀어요. 자신에게로의 귀환. 그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소속되기 위해 쌓아왔던 모든 껍질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내면 깊숙이 진짜 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기대했던 내가 아닌, 가족이 만들어낸 내가 아닌, 상처와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내가 아닌, 두려움도 조급함도 죄책감도 생기기 전 항상 존재했던 그 나로 돌아가는 여정이죠. 개별화는 완전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진실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당신은 외부에서 해답을 찾는 걸 멈추고 침묵 속에서만 들려오는 내면의 대답을 듣기 시작해요. 당신은 깨닫게 돼요. 인정을 좇는 동안 나는 내 진실에서 점점 멀어졌구나. 그리고 그 진실은 아무리 미묘해 보여도 주변의 모든 것을 다시 정렬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면의 소리를 진심으로 듣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들도 그저 과거의 일부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던 길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불편함은 좋은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났다는 뜻이니까요. 개별화의 여정은 직선이 아니에요. 어떤 버튼을 누르면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건너감입니다. 때론 조용하고 때론 아프지만 항상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은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고 급히 덮어두었던 상처를 치유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더 이상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발견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삶은 이 변화에 반응합니다. 시의적절한 만남들, 예상치 못한 기회들, 마침내 의미가 닿는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주는 꾸며낸 것이 아닌 진짜에 반응하니까요. 당신이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바깥의 조각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쉬워져서가 아니라 이제 조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말들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늘 억지로 어디든 맞추려 했으며 진짜 자신을 잊고 사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초대일지도 몰라요.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 왜냐하면 개별화란 결국 항상 당신 안에 있었던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니까요.
당신이 당신 본질의 주파수와 진동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더 간절히 바란다고, 더 완벽한 공식을 따른다고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당신의 내면과 외면 사이에 일관성이 생겼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일관성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윤근 이것을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이라고 불렀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우연 같지만 실은 의미로 가득 찬 순간들, 당신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사람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당신은 준비가 되었어.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오고 당신의 새로운 시기에 꼭 맞는 일자리 기회가 생기며 낯선 장소에 들어섰는데 한 사람이 당신의 한 주 혹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는 일이 벌어지죠.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문들이 갑자기 가볍게 열리는 겁니다. 그건 마법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이런 일들은 억지로 만들 수 없어요. 조작도 강요도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불안이나 조급함, 절박함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진실함, 존재감, 성숙함에는 반응하는 주파수죠. 그래서 당신이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투쟁이 됩니다. 달리고 집착하고 설득하려 들고 사랑과 인정, 관심을 애타게 구하게 되죠. 하지만 정렬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아도 세상이 당신을 듣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가운데서도 세상은 반응해요. 이건 행동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목적 있게 진실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중심에서 나온 행동은 더 강한 울림을 가지며 당신과 같은 파동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거의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꼭 필요했던 말을 건네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더는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을 받게 되며 예전엔 벽만 보였던 곳에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을 이끄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와의 조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모든 걸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신뢰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삶은 끝없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삶은 허용의 순간을 알아보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허용은 당신의 본질이 앞장설 때만 가능해져요. 당신이 진짜 자신이 되기 시작할 때 우주도 자신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위대한 만남들 앞에는 아주 특별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건 들떠있는 상태도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절박함도 아닙니다. 그건 침묵입니다. 평온함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내면의 정돈이야말로 운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수동성으로 오해합니다. 무언가를 좇는 걸 멈추는 건 포기라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건 꿈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의식적인 존재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과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현재와 당신의 진실과 함께 존재하는 것.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짓밟는 걸 멈추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흐릅니다. 삶은 우리의 감정적 조급함이나 캘린더에 반응하지 않아요. 삶은 우리가 인생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 성숙함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아직 부족함 속에 있고 외적인 성취로 그 공허함을 메우려 할 때 삶은 오히려 그 결핍을 되풀이하는 경험들을 끌어다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록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나는 충분해라는 감각을 내면에 품기 시작하면 당신의 진동이 달라집니다. 충만함이란 모든 게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인식의 상태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이미 괜찮은 존재야 라고 아는 것. 모든 걸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무언가를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들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건 요란하거나 과장된 약속으로 오지 않습니다. 딱 들어맞는 느낌으로 가볍게, 그리고 서로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옵니다. 마치 삶이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이제야 됐어. 이제야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살 준비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준비도. 이제 당신은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 찾지 않아요.
함께 나누기 위해 찾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하려 하지 않아요. 당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피하려고 목표를 쫓지 않아요. 의미를 가지고 걸어가기 위해 그 목표를 향합니다. 이 만남 이전의 평화는 일종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평화가 찾아오면 당신은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고 시간을 허비한 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요. 과거에 남겨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것이 이미 오고 있다는 것도요. 이제는 전과 달리 당신이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건 어떤 것들은 아무리 한때는 의미 있었더라도 지금의 당신 삶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이미 떠나려는 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로 오고 있는 새로움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보내주는 것은 가장 성숙하고 용기 있는 선택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잃어버린 뒤에 생겨난 그 빈 공간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결핍이 당신을 삼키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게 해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당신을 가두고 아프게 하고 멈추게 만드는 것들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한때는 당신의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계획들이 지금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버전들은 과거에는 꼭 필요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합니다. 진짜 내면의 작업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를 내거나 절박해지거나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는 것.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놓아줄 때 당신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더 나은 것이, 더 조화로운 것이, 더 진실된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조금의 안주하는 걸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차가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려워 나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나 자신을 무시해야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놓아준다는 건 사이클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끝을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저기에도 분명히 땅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 왜냐하면 정말로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 땅은 당신이 과거의 손목이 묶인 채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건 당신이 단호하게 놓아주는 순간 진짜인 것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소란도 없이 조급함도 없이 억지 노력도 없이 그냥 이제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를 놓아줄 때 열리는 그 공간은 사실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것들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삶의 여정에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없고 진전도 보이지 않죠. 마치 삶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이 침묵은 때론 귀를 찢을 듯한 소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당신은 자문하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나는 잊혀진 걸까? 하지만 소수만이 깨닫는 진실이 있어요. 이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이건 준비입니다. 이건 정화입니다. 삶이 외부의 모든 소음을 걷어내고 당신이 진짜로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순간, 그게 바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해답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침묵은 당신이 과거였던 존재와 곧 당신이 될 존재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존중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당신은 정리되고 강해지고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 강역 속에서 당신은 충동으로 무언가를 줬던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원하기 시작합니다. 결핍에서 행동하던 당신은 지혜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시험은 사실 당신을 진정성으로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그건 우주가 이렇게 묻고 있는 순간이에요.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아무런 신호가 없어도 여전히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해도 당신의 진실을 지켜낼 수 있나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신뢰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파동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도 한순간 한순간 존재하려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이 그런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숨을 고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스스로를 방해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겉보기엔 메마른 듯해도 비옥한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씨앗들은 싹을 틔우기 전 더욱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침묵의 순간을 살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이 과정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공간을 진실과 지지로 가득 채워요. 이 시기를 혼자 건널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어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과 만날 그 순간에 우주는 당신이 가짜로 꾸며낸 모습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면도, 역할극도, 살아남기 위해 만든 허상도 알아보지 못해요. 우주는 진짜를 인식합니다. 진실된 파동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한 삶은 늘 어딘가 어긋난 듯 느껴질 거예요. 지치고 끊임없이 연결되지 않은 기분, 마치 내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밖에서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정체성으로요. 완벽한 자식, 모범적인 직장인, 이상적인 연인. 하지만 내면 어딘가에는 늘 어긋난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일치의 감각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당신과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예요. 그리고 변화의 순간은 당신이 스스로의 껍질을 벗기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더 이상 포장된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선택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 진짜 자신이 되기로. 비록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파동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주는 공명의 법칙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연기가 아닌 본질로 진동하기 시작하면 삶은 그에 맞는 경험들을 당신에게 데려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과거의 연결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맞는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당신이 온전해질 때만 가능합니다. 온전하다는 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이상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알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비록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도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사실 당신의 취약함은 가장 강력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당신의 인간성,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세상과의 진짜 연결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삶에서 가장 깊은 재회는 타인과의 재회가 아니라 자신과의 재회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재회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바깥의 만남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돼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를 알아보고 당신도 알아봐지게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필요의 교환이 아니라 존재의 교류가 되는 거예요. 삶은 연기를 보상하지 않아요. 삶은 진정성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하게 살기 시작할 때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도 점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당신의 것은 절대 필사적인 쫓음이나 희생, 자기 부정이나 소모를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당신의 것은 당신의 진동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만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요. 당신이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고 당신의 본질을 짓누르는 틀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려 할 때 당신은 늘 무언가를 쫓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맞는 것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맞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맞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열의 문제예요.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밀도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건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당신을 위한 것이 이미 오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온전해질 때 그것은 반드시 당신을 찾을 거라는 믿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진짜 당신의 것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기선 영혼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당신과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요. 그때까지 당신 안의 진실과 함께 평온히 머물러 있어요.